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원더츠와 함께 유형 길들이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나머지 유형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별표가 빵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조금 어려운 활용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같이 한번 지금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21번째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지? 자, 보시게 되면 24번 문제, 어떤 정수에 5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 더해서 뺐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7이 되었다 라고 했어.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자 라고 얘기를 했네. 어떤 정수를 갖다 내가 x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x에다가 5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7이 됐다라는 거. 아, 결국에 x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7에다 거꾸로 계산하기를 생각하게 되면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로. 아, 어떤 정수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 바르게 계산한 답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 어떤 정수 마이너스 2에다가 5를 더하려고 했었다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에서 답은 얼마? 3으로 적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정수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25번 문제 뭘까? 유리수로 넘어가서 또 할 수 있는지. 어떤 유리수에서 4분의 3을 빼야 할 것 잘못해서 더했대. 그러면 어떤 유리수를 갖다 네모로 놓고 구하는 식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네모에다가 어떤 유리수에다가 지금 원래 저수를 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뭐 했다?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4분의 3을 갖다가. 그랬더니 결과가 3분의 5가 나오더라 이런 뜻인 거거든. 따라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네모 어떤 유리수는요 3분의 5에다 거꾸로 생각하기 이용하게 되면 플러스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고, 따라서 12분의 20에서 빼기 12분의 9가 된다라고 줄 수 있으니까 12분의 누구? 11로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치? 자, 어떤 유리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벌써 끝나버렸네? 12분의 11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한 방에 구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22번째 유형 넘어가도록 합시다.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 문제 28번을 먼저 보게 되면 두 정수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와 B의 합의 값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자, 정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A는 양수, B는 음수. A의 절대값이 3이다라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가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또는 A가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데, 기억에서 A가 양수라고 분명히 했으니, 그치? 양수라고 했으니 아, A는 누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이런 뜻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이 8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절대값 A는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절대값 B는 얼마라는 거, 5라는 것을 지금 디귿에서 알려준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B가 플러스 5가 되거나 또는 B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5란 얘기인데 처음 시작할 때 기억에서 또 B는 음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는 누구? 마이너스 5가 한다라고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5여야지 기니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줄 수 있겠고, 따라서 A와 B의 합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3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간다? 마이너스 2가 한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어때? 찾아가는 재미가 좀 있지? 하지만 또 귀찮아한단 말이야,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또 오답률이 꽤 있는, 특히 또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헷갈려갖고 많이 틀리거든. 요 유형, 활용 유형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9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비스무리한 문제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 B의 값을 갖고 하자라고 했어. 우선 두 수는 같은 수가 아니야. 뭐 보기들 보니까 같은 수가 나온 건 없어. 그치? 골라줄 수 있는 게 없네.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네. 그러면 부호는 다르고 숫자는 똑같다라는 얘기지. 부호 다르고 숫자 똑같고 누구? 3번과 우선 5번을 두 번째 조건에서
제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지, 그치? 안 되지. 절대값이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성립하는 게 요 1, 2, 4번 중에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 될까? 자, 그럼 B에서 3분의 2를 뺀 것이 A가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1번과 같은 경우에 3분의 2를 B 대신에 넣어주게 되면 3분의 2 빼기 3분의 2는 0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B 대신에 3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3분의 1 빼기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 거 맞네. 그치? 4번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A값이 역시 이 식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건 몇 번? 2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총 모르겠으면 A가 이거고 B가 이거일 때 이거 차례대로 성립하나? 이걸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일이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지워줄 수 있는 거 지워주면서 풀면 더 빨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3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B, C의 합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 A의 절대값은 얼마? 5가 한다라는 것은 A가 5가 되던지 또는 A가 얼마? 마이너스 5가 한다. 이런 뜻인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니은에서 A가 0보다 어떻다라고 해서 작다라고 나왔네. 그러면 A는 음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와, A 값 구해놨다. 자, A의 절대값이 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귿을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다? B의 절대값은 얼마? 4가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선 또다시 B의 값이 4가 되거나 또는 B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4가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B의 값은 지금 보니까 0보다 어때? 더 큰 수, 오른쪽에 있는 수야. 그럼 음수가 될 수는 없겠으니까 B는 얼마? 플러스 4가 한다라는 거. 오호, 이렇게 해서 B 값도 구해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도록 할게요. A가 마이너스 5라고 이제 나왔어. 거기다 빼기 B 얼마? 4를 해주고 플러스 C를 한 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준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더하기 C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C의 값은 얼마가 나오면 된다? 플러스 3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9 더하기 3,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B보단 작으면서 분명히 0보다 큰 니은의 조건도 만족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A, B, C를 구해줄 수 있었고요. A, B, C 세 수의 합을 구해주게 되면 답은 얼마? 2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 됐니? 뭐 완벽하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3번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계속해서 절대값에 관한 내용이고요. 응용편 되겠습니다. 31번 보게 되면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의 절대값이 5, B의 절대값이 6일 때 A 더하기 B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걸 라지 A,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B라고 했을 때 그 차이를 구하자라고 했어. 절대값 A가 5라는 것은 A가 뭐이거나 5이거나 또는 A가 얼마? 마이너스 5란 뜻이지. 절대값 B가 6이라는 건 A가 6이거나 또는 절대값 B인데 B가 6이거나 B가 얼마? 마이너스 6이란 얘기지. 그치? 항상 이거 잘 구분하게 써줘야 돼. 나중에 묻으면 자기 숫자 못 알아봐서 틀린 경우 많거든. 막 B를 막 6으로 보고 막 이래 틀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합해서 가장 크게 나오려면 A도 큰 놈, B도 큰 놈이면 좋겠잖아. 바로 5하고 6하고 더했을 때 바로 11이 가장 큰 두 개의 합이다 라고 줄 수 있겠고 가장 작은 놈은 작은 애들끼리 합한 게 가장 작은 놈이 되겠지. 마이너스 얼마? 11이다 라고 줄 수가 있겠지. 따라서 A인 11에서 빼기 B 마이너스 11을 해주게 되면 빼기는 결국에 어때? 플러스로 된다라고 줄 수 있으니까 답은 22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정수이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편리하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32번도 보도록 할게.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절대값이 각각 2하고 3이다라고 했을 때 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 A의 절대값이 2라는 건 A가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B의 절대값이 3이라는 건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럼 합해서 나올 수 있는 거 5 나올 수 있고 2하고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2와 3도에서 1 나올 수 있겠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도에서 마이너스 5도 나올 수 있네. 0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뜻. 될까? 맞지? 33번 두 유리수로 넘어가서 똑같은 문제예요. A의 절대값은 4분의 1이다 라는 거 맞지? 그럼 이걸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 A의 절대값 기호로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A의 절대값이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4분의 1이면 서술형이라고 쓰려고. 이거이면 A는 어때? 플러스 4분의 1 또는 얼마 간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고 주실 수가 있겠고 B의 절대값은 5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B는 누구? 5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다라고 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 이때 합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A 플러스 B 중에 가장 큰 값은 A도 크고 B도 크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얼마? 5분의 1로 쓰실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20분의 5 더하기 얼마? 4가 한다라고 줄 수 있으니까 20분의 9가 한다라고 줄 수가 있는 거고 A 플러스 B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A도 작고 B도 작은 거 뽑아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럼 20분의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20분의 마이너스 9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각각 꽂아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이렇게 딱 써주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답을 쓰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경우의 수는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4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유리수 A, B에 대해서 차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절대값이 6분의 5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A는 6분의 5가 되던가 또는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줄 수가 있고 절대값 B가 2분의 3이라는 거 B가 2분의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얼마? 3이 된다라고 줄 수가 있는 거지. A와 B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는 걸 찾아내는 얘기야. 그러면 우선은 누구? 얘하고 한번 해볼까? 두 개 합하면 6분의 얼마가 되는 거니까 9가 되는 거니까 더하면 6분의 14니까 아니지. 띡. 얘하고 한번 해볼까? 6분의 얼마? 마이너스 6분의 9야. 마이너스 6분의 9. 6분의 5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얼마? 9 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6분의 얼마? 4란 얘기니까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운 좋게 두 번째 나왔다. 이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얘도 해보고 얘도 해봤을 거란 얘기야. 그치? 근데 답이 딱 나왔네? 그러면 결국에 A는 6분의 5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는 뜻이잖아. 맞지? 그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6분의 5 빼기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 된다 라고 하여 6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은 6분의 얼마? 9가 되는 거니까 6분의 14 약분하게 되면 3, 2, 6 아니다 2, 3은 6 그 다음에 2, 7, 14 3분의 7로 답을 쓰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를 잘 따져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유형으로 가도록 할게요. 24번째 유형입니다. 자, 정세 덧셈과 뺄셈을 이용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 사각형에서 지금 대표 문제 보게 되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세 정수합이 모두 같다. 이런 거 뭐라고 했어? 바로 마방진이라고 우리가 또 진도 교재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덧셈, 뺄셈 연산을 하고 나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그때 스몰 a와 그 다음 b의 값을 구해서 그 합을 구하자라고 했거든. 지금 보니 대각선 라인으로 합을 알 수가 있어 이미. 다 합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4 더하기 1, 5, 5 빼기 2니까 3이 된다라고 줄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애들도 합해서 라인이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선 요 세로 라인 보이니? 3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거든? b의 값이 얼마? 5가 나온다라고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 누구일까? 지금 B의 값은 있고 이제 나머지 애들도 책책에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빈칸을 채워줄 수 있어. 가로 라인 보게 되면 5 빼기 3이거든. 여기는 0이 되는 일이랑 마찬가지야. 됐지? 그러면 A 이제 이 세로 라인은 구할 수 있을까? 4 더하기 0은 4니까 3이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1 나왔는 뜻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A와 B의 값의 합 마이너스 1과 5를 더하니까 바로 4가 한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정수꼴이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나중에 하게 되면 여기가 이런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도 들어가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유리수가 돼서 나올 수도 있겠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문제만 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위쪽의 수가 아래쪽에 연결된 두 수의 합이다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하여라. 2하고 4 밑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서 위에 숫자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이제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자라고 했는데 A하고 15하고 더해서 7이 된다라는 거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8이어야 한다 이런 뜻인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B가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6과 C가 더해져서 15가 나오게 되려면 C의 값은 얼마 간다라고 주실 수가 있겠어요? 바로 21이 된다 라고 해서 A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6, C는 21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수를 모두 구해줬고 그 세 수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14, 21 빼기 14니까 답은 얼마? 7로 쓰실 수가 있겠네요. 되시겠죠? 맞지? 자, 넘어갈게요. 오늘 마지막 유형 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유리수의 계산이라고 했어.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지. 하지만 또 이런 문제 또 잘 나오진 않아요. 은근히 또 쉽거든. 상이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의미만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어느 해 5개 도시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조사 나타낸 거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가 가장 큰 도시를 구하고 그 도시의 기온의 차는 몇 도인지 구하자라고 했어. 결국에 뺄셈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를 구해주는가 이렇게 뺄 거란 뜻이야. 빼기는 더하기가 되겠죠. 34.4 더하기 결국에 15.2가 된다라고 해줄 수가 있으니 49. 얼마 2가 된다라고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더하게 되면 6이구나. 더하기인데 뒤는 빼버렸네. 49. 얼마 6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두 개 뭐 한 거야? 더한 거다. 빼기니까. 마찬가지 지금 최저 기온이 다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빼주게 되면 결국 다 더하겠다는 얘기냐. 0에서부터 위, 그 다음에 아래 기온인데 그 차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숫자가 커질 거란 얘기야. 더하기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덧셈이네. 그럼 결국에 완전 그치? 47.6 이게 또 안 붙어 있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다. 47.6이 될 거란 얘기고 얘는 얼마? 지금 47.9가 될 거란 얘기네. 얘는 얼마? 49.4. 그 다음에 눈이 막 돌아갈 것 같아. 얘는 어때? 12를 더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쵸? 7에다가 12 더하기 1에다가 51.7. 자, 그럼 가장 기온의 차가 큰 도시 누구? 바로 대구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 그때 기온의 차 얼마? 51.7도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맞아? 그래서 눈 돌아갈 뻔했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이미 다 그 차를 구하라 라고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왜 상인지 잘 모르겠네. 자, 그럼 3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다음 표는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던 어느 날을 기준으로 5일 동안의 환율 변동폭을 나타낸 것이래. 5일 후의 환율은 1달러에 얼마인지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어느 날 1달러 1,100원이야. 그런데 오르고 내리는 게 친절하게 나와 있네? 1,100원에서 20원이 내렸어. 그럼 1,080원이란 얘기고 15원이 올랐대. 1,095원이고 25원이 올랐네. 그러면 1,100 얼마? 20원이 되겠지. 10원이 내렸어. 1,110원이에요. 50원이 내렸대. 1,060. 자, 5일 후에 결과적으로 얼마가 됐다? 1,060원이 1달러에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살살살 뭐 해주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지. 맞죠? 그렇게 큰 수도 아니야. 실제로도 이러잖아. 그치?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리 한단 말이지. 그래서 덧셈 뺄셈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 4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편은 서울 시각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도시의 시차와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어. 또 시비 걸 어떤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뉴욕은 서머타임을 적용할 때 시차이다 라고 했단 얘기야. 예정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지. 자, 위의 표에서 우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시차와 시각을 각각 구하자라고 했는데 뭐 요 정도 문제 정도면 상이 되겠지. 아까 전에 환율 나왔다라고 해서 괜히 쫄고 이런 거 아니지? 이런 건 이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뒤에 뭐 한 번 더 생각해보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 우선은 서울 시차 0, 12시를 기준으로 시드니는 1시간의 시차래. 그래서 1시간이 어때? 느린 거지. 13시가 될 거야, 얘기야. 그리고 싱가포르는 11시거든? 그럼 어때? 12에서 1을 뺀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억은 뭐가 들어간다? 우선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되겠지? 자,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시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빼기 13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선 빼기 13이라는데 12시를 기준으로 빼기 13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앞으로 13칸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이해될까? 그렇다면 전날로 돌아간다라고 해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이해되겠니? 맞지? 전날 12시 기준으로 13시간 뭐가 될 건 이게 지금? 전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12시를 기준으로 12시만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이 더 지나가야 한다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 되겠어? 그래서 전날로 가고 전날 몇 시라고 해줄 수가 있다. 바로 23시라고 해줄 수 있어. 전체를 우리는 몇 시로 봐야 돼? 24시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 12번이면은 24시 절반, 그치? 12가 될 거란 얘기인데 거기서 13만큼 간다라고 했으니까. 계산될까? 여기는 전날. 이 전날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면 시간이 줄어서 이렇게 갈 거란 얘기잖아. 앞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전날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니?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2였을 때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준다면 전날 24시 땡 이렇게 될 건 얘기야. 12번. 근데 거기에 한 칸 더 가는 거니까 전날 23시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1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지? 자, 그럼 2번 문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4월 25일 오전 10시에 시드니와 뉴욕에 각각 전화를 건다면 전화를 받는 시각은 그 도시의 시각 각각 몇 시인지 구하여라. 날짜도 같이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 우선 시드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시드니는 1시간이 더 어때? 느리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시드니는 지금 4월 25일 오전 10시라고 했는데 4월 얼마? 25일 써야 되나? 4월 25일 몇 시가 될 건 얘기야? 오전 11시간이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되시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뉴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뉴욕은 전날 어때? 23시로 마이너스 13칸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잘 따져줘야 되겠지. 오전 10시로부터 10시간 전은 자정이 될 거란 얘긴데, 그치? 거기에 3시간이 더 전이란 얘기랑 마찬가지니까 몇 시? 9시. 오후 9시 간다라고 줄 수 있겠지. 그래서 4월 24일 오후 몇 시? 9시. 9시부터 13시간이 지나면 지금 오전 뭐가 되겠다? 10시가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빼기가 어려우면 쓰고 나서 더하기를 해봐서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 어렵지만 잘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꼼꼼히 살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또 정수와 유리수 부분 문제 다 같이 한번 또 25번 유형까지 저는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 덧셈 뺄셈 끝났으니까 곱셈과 나눗셈 유형별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